안녕하세요. 줌살롱입니다. 추운 겨울 산 위에서 점심이나 행동식을 먹는 게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고도가 100m 올라갈수록 기온이 0.6도 정도 하락하는데요. 1000m급 산은 지면보다 약 6도 정도 기온이 뚝 떨어지고요. 바람도 아주 몹시 강하게 붑니다. 내 몸을 온전히 보호할 만한 시설이 없는 산 위에서 가만히 앉아서 하는 식사는 추위하고도 싸워야 하고, 때로는 음식이 꽁꽁 얼어버리거나 가스를 킬 수가 없어서 식사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추운 겨울 조금 더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을까요? 수다는 저 혼자 떨지만 여러분의 경험을 이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취사가 가능한 대피소나 야영장에서는 이런 가스 사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겨울철에는 이런 가스 사용도 쉽지가 않습니다. 가정이나 식당에서 많이 사용되는 부탄가스, 산이나 야영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소가스입니다. 왜 이렇게 용도가 조금 다를까요? 일단 부탄가스의 경우는 싸고 이소가스가 더 비쌉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액화가스, LPG는 부탄가스와 프로판가스가 있죠. 이 부탄가스의 경우는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어서 불이 붙는 그 비점이 영하 -5도 정도로 높습니다. 반면에 프로판가스는 -42도 정도로 비점이 상당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지는 추운 날에는 얘는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지 못하기 때문에 불이 붙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프로판가스는 영하 42도 이하로 떨어지는 추운 날에도 불이 잘 붙습니다. 그럼 이소가스는 뭘까요? 부탄가스에다가 프로판가스를 한 20% 정도 혼합해서 만들어서 비점을 -10도에서 17도 정도로 낮춰서 웬만한 추위에도 불이 붙게 만든 그러한 가스가 됩니다. 그러면 프로판가스를 100% 사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프로판가스는 이렇게 작은 용기로 압축하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그래서 적어도 3kg 정도 아주 무겁게 되는데 그걸 짊어지고 산이나 캠핑장 가기는 좀 어렵잖아요. 물론 자동차로 가는 오토 캠핑장에서는 해바라기 같은 제품, 그런 프로판가스를 사용하는 캠퍼들이 제법 많지요. 부탄가스를 충전해 쓰는 토치 라이터인데요. 겨울철에는 이게 점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원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운 겨울에 대피소나 야영장에서 이소가스를 사용하게 되면 이 통이 냉각이 돼서 화력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손으로 감싸게 되면 화력이 일시적으로 좀 더 올라가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가스통이 엄청 차갑기 때문에 계속 만지고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손 대신 조금 따뜻한 천, 가스 워머라고 합니다. 이런 천으로 감싸주게 되면 가스통의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은 화력이 더 강해지는 것 같고요. 핫팩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오래 지속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경우는 이런 가스 차저라는 제품인데요. 자석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통에 자석을 이렇게 붙여주시고 이 하부에 열이 황동을 타고 가스통으로 전달이 돼서 추운 날에도 기화를 촉진시켜서 화력을 더 올려주는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또 이렇게 하면 가스 잔량까지도 더 연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걸 기화라고 하잖아요. 이 가스통도 흔들어 보면 이 안에 액체가 들어 있습니다. 이 액체가 기체로 바뀌면서 이렇게 불이 붙게 되는 게 일반적인 원리인데요. 날씨가 엄청 추운 날은 기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는 방식이 액출 방식인데요. 이렇게 가스통을 뒤집어 주면 출구 쪽에 액체가 이렇게 쏠리게 되잖아요. 그 액체를 그대로 꺼내서 여기 보시면 기화관이 있습니다. 이 기화관을 통해서 열을 받아서 기화가 촉진되면서 화력이 더 세지는 원리인데요. 아무 스토브나 이렇게 뒤집어서 액출 방식으로 사용하면 위험합니다. 반드시 호스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기화관이 부착된 제품,
더 안전을 위해서 사전에 가지고 있는 스토브가 액출 방식을 지원하는지 미리 점검을 해 보시는 게 더 안전하겠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강연 버너, 이것도 구리로 된 기화관이 있습니다. 호스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액출 방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리액터라든가 이런 스토브는 기화관이 없습니다. 이런 제품을 액출 방식으로 뒤집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스토브 전체에 불이 확 달라붙어 버리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화재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절대 이런 스토브는 액출 방식으로 사용하면 안 되겠지요. 이 제품은 MSR사의 리액터라는 제품입니다.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부는 날에도 불이 잘 켜지지가 않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코펠하고 스토브 사이에 공간이 없이 밀착이 되기 때문에 강한 바람으로부터 화력을 일정하게 또 강하게 유지시켜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일정한 공간을 따뜻하게 난방도 시켜줄 수가 있기 때문에 백패커들에게 꽤 많이 인기가 있는 제품 같습니다. 이런 제품도 겨울철 산행에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햇반.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1분 30초, 뜨거운 물에 넣어두면 7분에서 10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한 개라면 기다릴만 한데 여러 개라면, 요즘 국립공원 대피소에 전자레인지 구비가 된 곳이 많아서 햇반 돌리기가 좀 쉬운데요.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시간을 절약하고 가스 낭비를 좀 줄여줄 수가 있을까요? 먼저 수증기가 들어가는 입구 쪽을 이렇게, 제가 지금 칼이 과도밖에 없네요. 한 3줄 정도, 칼집을 3줄 정도 그어주면 되고요. 뭐 칼이 없으면 이렇게 뾰족한 곳, 그리고 좀 찔러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증기가 나가는 출구 쪽은 구멍을 좀 작게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X 표시 칼집을 내주시면 되고요. 또는 이런 찜기가 있으면은 찜기에다가 넣어주시면은 상당히 빠르게 밥을 데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치사가 가능한 국립공원 대피소나 야영장에서는 화기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산에서는 화기를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발열팩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 발열팩 안에는 산화칼슘이 들어있는데요. 그 양에 따라서 50g짜리, 80g짜리 이런 제품이 있는데요. 산화칼슘이 물과 만나면 화학반응이 일어나서 아주 뜨거운 수증기가 발생합니다. 그 원리를 이용해서 음식을 데우는 그러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0g짜리는 130도, 80g짜리는 150도까지 그렇게 온도가 팍 올라간다고 합니다. 발열팩으로 음식을 데우려면 발열팩, 물, 그리고 음식을 담을 수 있는 이러한 용기가 있어야 되겠죠. 이 용기는 바로쿡이라는 업체에서 만든 발열팩 전용 용기입니다. 사용하기는 되게 편리해요. 이 안에 물과 발열팩을 넣어서 화학 반응을 시킨 다음에 그 열이 올라오면 이 스텐 안에 음식을 넣어서 뚜껑을 닫아서 데펴 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 무게가 467g입니다. 장거리 산행을 갈 때 이걸 들고 가는 건 상당히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더 가벼운 티타늄으로 되어 있는 뚜껑이 있는 코펠을 이용해도 충분히 음식을 따뜻하게 발열을 시켜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도구가 없어도
이러한 지퍼백 같은 비닐 2장만 있어도 발열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과 발열팩을 넣어서 열을 발생하면 되고요. 나머지 한 장은 음식을 넣어서 데펴 드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환경 호르몬이라고 좀 불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2인분까지 담을 수 있는 1.2L 용기입니다. 여기에 데우실 음식을 미리 담아 두시고요. 2인분 정도는 50g짜리 발열팩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종이컵 용량이 190ml 정도 되는데요. 물은 3분의 2 정도 120에서 150ml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발열팩에다가 부어주시면 발열이 되면 이제 음식을 넣고요. 뚜껑을 닫고 발열이 시작되고 약 20분 정도 지나면 발열팩의 온도가 130도 정도 올라갔다가 서서히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 온도를 이용해서 음식을 적절하게 데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분입니다. 즉석 국물 떡볶이인 줄 알고 사왔더니 분말로 되어 있는 치즈 떡볶이네요. 떡은 잘 익었습니다. 국물 떡볶이처럼 국물 좀 많이 넣은 것 같아요. 2인분 그 이상의 음식을 데우려면 80g짜리나 50g짜리 두 개를 이용해서 데우시면 될 것 같고요. 80g짜리는 200ml 정도, 100g짜리에는 300ml 정도 발열에 필요한 물이 사용될 것 같습니다. 산 위에서 뜨끈뜨끈한 라면 많이 생각나죠? 봉지라면보다는 컵라면을 용기에 부어서 발열시키면 좀 더 빠르게 익습니다. 기호에 따라서 치즈 한 장 올리거나 달걀을 풀어 넣으셔도 맛있겠죠? 이런 스프를 데워서 빵과 같이 드셔도 든든할 것 같습니다. 또 음료나 커피도 따뜻하게 데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치사가 안 되는 산 위에서 발열팩으로 조리를 하면 합법일까요? 그 장소가 국립공원일 경우는 주의해야 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발열팩으로 수육을 데피거나 물을 끓여서 컵라면을 드시는 것은 합법이고요. 그러나 봉지라면을 끓여서 드시거나 단순히 데피는 용도가 아니라 뭔가 양념을 넣어서 조리를 하는 경우는 단속 대상에 해당됩니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지정된 장소에서 드시는 게 속 편할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서 비닐 2장이면 발열팩을 이용해서 음식을 데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바로 이러한 발열식품입니다. 이 발열식품들은 조리가 끝난 상태에서 물만 부어서 드실 수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국립공원 어디에서 드셔도 단속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라면을 끓이고 스프를 넣어서 먹는 라면은 단속이 되고, 밥을 데펴서 고추장을 비벼 먹는 이 비빔밥 같은 경우는 단속이 되지 않는 게 조금 애매모호하긴 하지요. 덩치가 큰 이 제품들은 안에 발열팩이 들어있고요. 덩치가 작은 이 작은 제품은 발열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식의 양은 같지만 전반적으로 무게가 좀 가벼운 제품입니다. 단 주변에서 뜨거운 물을 구할 수 없다면 이 제품은 드실 수가 없겠지요. 이게 이제 음식 내용물이죠. 여기 절치선을 절치한 다음에 이 안에 물을 붓는 표시선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물을 부은 다음에 다시 이 지퍼로 밀봉을 잘 해 두시고 포장을 뜯은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발열팩을 꺼내서 이 바깥쪽 비닐에다가 넣어 주시고, 바깥쪽을 보면 점선이 있는데요. 이 점선까지 찬물을 부어서 발열팩하고 같이
부어주시면 됩니다. 음식을 넣어서 지퍼로 밀봉하고 약 10분 정도 있다 드시면 되는 아주 간단한 발열식품, 전투식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발열팩, 발열식품은 데우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경우 남들 식사 다 끝내고 막 배를 두드리고 있는 그때서야 다 데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더 빠르게 식사를 해야 되는 환경 또는 집에 있는 음식을 좀 더 따뜻하게 드시고 싶을 경우는 이런 보온 도시락에다가 챙겨 오시면 됩니다. 또 따뜻한 물, 따뜻한 차는 이런 보온병에다 담아 오시면 되겠죠. 반찬, 그리고 밥, 찌개나 국 종류. 보온병만 있는 것보다도 파우치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보온력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썸머스사의 보온병. 산 위에서 여유 있는 식사를 드시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죠. 이런 경우는 행동식이라도 든든히 챙기셔야 되겠죠. 그런데 아주 추운 날에는 배낭 포켓에 들어있는 행동식이 딱딱하게 얼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파우치가 있다면 행동식을 파우치 안에 넣어서 추위로부터 한 번 더 막아주게 되면 행동식이 얼어버리는 일은 없겠죠. 아주 많이 추운 날은 이 안에 핫팩을 하나 더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추운 겨울에 배낭을 내려놓고 뭔가를 꺼내서 먹는 게 귀찮을 수도 있는 계절입니다. 그러나 잘 먹어야 멀리 가고 따뜻하게 드셔야 추위로부터 내 몸을 더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잘 챙겨 드시고 안전하고 즐거운 겨울 산행을 즐기시길 줌살롱이 응원합니다.